우리가 이제 35세 이후의 임신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 위험한가요, 교수님? 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하 교수님하고 오늘 재밌는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 나 너무 서러워. 35세 이후의 임신은 네. 위험하다. 사실인가요, 교수님? 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35세라는 나이가 이제 저희 그 고연령 산모라고 나온 게 그때부터 임신한 다음에 어떤 상가적인 위험, 그때부터 어찌 보면 염색체와 관련된 기형아의 증가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 나이 때는 관심을 가져야지라는 어떤 나이인데 내가 35세 때 임신을 했다고 다 이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어쨌든 위험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35세 이제 분만하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산모들이 상과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형의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증가하는 시점.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고 보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죠. 할 수 있다. I can. 그럼 이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난자가 나이가 들면서 뭐 수도 감소하지만 또 난자의 끝이 또 좀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화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잘못된 임신이 되고요. 잘못된 임신은 이제 유산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기의 뭐 기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산모 또한 임신을 유지하는 과정은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당대사의 문제가 생겨서 임신성 당뇨가 된다든지 아니면 태반의 어떤 항상성 유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태반 종기 박리 같은 어떤 상과적인 위험이 조금 이제 증가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아까 그 말씀 중에 기형 얘기하셨는데 네. 기형이상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혹시 아닐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기형아 위험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지. 이제 35세가 넘으시면 임신과 동시에 내 아이는 기형이 아닐까. 근데 맞아요. 나이와 동반된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 염색체 기형인 이제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도 한 35세가 넘어가게 되면 250명 중에 1명꼴로 증가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다가 아닌데 마치 나는 기형아를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시는 그 두려움을 이제 버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와 관련된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생각보다 놓치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산모가 이제 비만한다든지 아니면 산모가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산모가 흡연이라든지 다른 안 좋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기형에 더 연관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나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몸을 임신과 관련돼서 한번 정비를 하면서 그런 어떤 체중의 문제, 어떤 질환의 문제, 약물의 문제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배란되는 난자도 사실은 내가 월경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14일 후에 배란된다고 생각하면 그때의 난자가 이제 배란이 되는 난자를 가지고 이번 주기에 이제 내가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그 난자를 추적해보면 이미 2달 전에 준비된 난자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란되는 난자 또한 결국은 한 85일 전에 준비된 난자라고 생각해서 여성분들 또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엽산을 공부할 때 최소 한 달 전부터 드셔야 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석 달 전부터 엽산도 드시고 또한 임신을 생각하신다면 석 달 전부터 금주, 금연,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약물을 좀 드신다면 그 약물에 대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임신에 좀 친화적인 임신에 해가 덜 가는 걸로 좀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약물 상담은 158873 환자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끊어야 흡연이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흡연은 이제 임신율도 떨굴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흡연하시면 흡연이 확인이 되면 이제 금연을 이제 권고하게 되는데 사실 흡연의 얘기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흡연은 아까도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난소의 기능을 떨구고요. 그 흡연으로 인해서 나오는 안 좋은 그 인자는 카운터할 수 없게끔 많다고 합니다. 뭐 7,000개 이상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흡연을 해서 제가 임신을 한 상태
라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임신 중에 흡연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난자 혹은 정자의 생식 능력도 떨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의 어떤 한순간의 흡연이 결국은 내 다음 세대, 우리 아이의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면 좀 더 진지하게 금연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 연령대가 의외로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질환을 이제 의료진을 만나서 훨씬 더 임신에 도움이 되게끔, 당뇨 같은 경우는 당을 확실히 조절하면 기형할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형할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을 조절해서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좀 더 애기에게 기형과 좀 관련이 적은 그런 약으로 좀 변경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버려야죠.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좋은 엽산도 드시고 좋은 어떤 영양적인 다이어트 하시고, 또한 운동도 취하시고, 안 좋은 것은 담배도 멀리 하시고 술도 멀리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멀리 하면 안 되죠. 남편은 가까이. 제 외래에 어떤 남편분이 오셨는데 아내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1시간 동안 그 스프레이를 뿌리신대요. 헤어 스프레이. 그래서 임신한 산모 옆에다 두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 이제 창문 열면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활 습관도 한번 돌아보시면 많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클릭 나가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다음에도 꼭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